서울 목동에 위치한 미니어처 아카데미. 실제와 다를 게 없는 주방,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이것이 다 손으로 직접 만든 미니어처입니다. 수강생들이 자신만의 미니어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대가 다양한 학생들은 다양한 도구와 재료들로 아기자기한 미니어처들을 제작합니다. 이 중 가장 어린 수강생인 지웅 양은 무엇을 만들고 있을까요? 벽을 데코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안 맞춰서 하면 나중에 저렇게 덧붙일 수가 없어서 벽 지금 디자인하고.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아름 강사님도 개인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키키라는 빵집인데요. 이 작품 아직 완성이 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 마녀배달부 키키라는 영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에요. 잘 보이지 않는 곳도 디테일하게 해야 하는 미니어처. 인내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대부분은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킬이나 지식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새로 배워야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새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짧은 기간에 끝낼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씩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그 인내심, 그 끈기,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고 느껴지고. 그렇다면 미니어처의 제작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원래 작업을 제일 처음 하는 도면 작업하는 거거든요. 작은 소품 같은 거 할 때는 작은 방안지에 하는데 이런 큰 건물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큰 데다가 바닥부터 지붕까지 다 세세하게 그려야 돼요. 도면을 그리고 나무판을 골라 정확하게 치수를 잽니다. 건물 외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톱질을 하여 나무를 자르고 외벽 외에 나머지 작은 벽들은 기계로 자릅니다.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나무 재료들이 쓰입니다. 원장님의 작품 중 가장 애착이 간다는 중국 전통집. 이게 중국집이긴 한데 한국식 기와를 얹었어요. 중국식 기와는 제가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어서. 근데 한국식 기와를 얹어도 지붕에 대해서 그 한옥을 공부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어려웠고, 그다음에 여기 창살 보면은 일일이 잘라서 나무를 하나씩 붙인 거거든요. 창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면서 힘들었던 부분이고, 또 여기 지금 얘는 안 보이시겠지만 뒤에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꽂으면 여기 홍등에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그 불이 들어오게끔 만들기까지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했던 작품이었어요. 디테일이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만들어 완성도가 높습니다. 미니어처를 유튜브에서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수업을 나가면 제가 처음 미니어처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미니어처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유튜브로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미니어처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미니어처의 대중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니어처가 그럼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음식 만들기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음식 만들기, 소품, 가구 같은 것들이 미니어처를 만드는데 완성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미니어처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미니어처에 대해서 그렇게 깊고 넓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건 이제 그건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유튜브의 특성상 긴 제작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그 안에 제작자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정복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이곳은 경기도 일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모여 모두 무언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점토로 캐릭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 모양의 점토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건 미니언이고 이건 도라에몽. 틀을 잡는 작업부터 만드는 모형을 섬세하게 칼로 다듬는 작업까지 모두 열중 중입니다. 조각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옷 조형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런 제가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좋아했는데 제가 이런 피규어 같은 게 되게 잘 만드는 건 아닌데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작은 손으로 꼼꼼히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학 작가님은 학생들에게 똑같이 만드는 것보다 본인의 색깔이나 취향이 다양하게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토 이름은 이제 시바툴이에요. 시바툴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보통 그 피규어 만들 때 처음에 뼈대를 만들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에 그 작업 대상물이 정해지면 이제 철사를 꼬아서 형태를 잡은 다음에 그 위에다 얘를 이제 인테리어로 반죽을 해요. 하나는 주제고 하나는 경화제고. 이렇게 틀을 잡은 모형은 오븐에서 열을 가해 굳히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색칠까지 하면 완성인데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작가님의 공방입니다. 작가님이 반려동물 미니어처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펫 로스라고 또 하거든요. 미디어에서는 이제 반려동물이 뭐 수명이 다 돼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이렇게 보냈을 경우 좀 상실감에 빠지신 분들이 가끔 그 반려동물 키웠던 반려동물을 이제 추억하기 위해서 의뢰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물 미니어처는 대부분 목, 몸통, 꼬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지금 고양이 수염 구멍. 지금 만들고 있는 동물은 주름이 인상적인 스핑크스 고양이입니다. 실감나는 주름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하나 그리고 덧대는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얗게 칠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하얗게 칠해야 나중에 색을 뿌릴 때 좀 이제 예쁘게 좀 화사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굳힌 모형은 채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발같이 섬세한 부위는 직접 붓으로 터치합니다. 섬세한 표현을 위한 작가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작업 대상물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뭐 많은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그 수집한 자료에 얼마나 이제 잘 관찰하고 충실하게 이행을 하느냐, 그게 뭐 굳이 방법이라면 방법이고, 그리고 제 필요에 맞는 이런 갖가지 도구들 뭐 많이 연구하고 자작해서 이제 사용하면은 뭐 그런 디테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작업된 작품은 털, 눈동자, 근육, 안 보이는 발바닥마저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 끌었던 그 미생 그 대사의 뭐 밑에 말씀드리자면 뭐 그래도 피규어. 보통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냥 장식품이라고 또 생각들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게 허락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피규어라고 말하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피규어. 예. 파주의 한 작업실. 서울의 7, 80년대 거리를 재현한 미니어처들이 있습니다. 작가님이 가장 애착이 간다는 달동네라는 작품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산업화를 겪으면서 우리
나라 안에 이런 그 달동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죠. 달동네라는 이름처럼 이 구도가 그냥 평면화된 작업이 아니라 보시면 오르막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고 또 이쪽도 길이 있잖아요. 이런 길을 구도를 맞추려고 하는데 신경을 썼고요. 이곳은 응답하라 1988 시청자라면 익숙한 덕선이네 집입니다. 옛날 문의 손잡이, 열쇠 스티커, 연탄들이 시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모두 모여 이야기하던 평상부터 철장과 담장, 옥상에 있는 장독대까지 실감나게 표현했습니다. 작가님이 7, 80년대 서울의 거리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는 작업, 그런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산업화로 건물들이, 동네들이, 고향들이 사라지고 거기에 새로운 그 도시가 만들어지고,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에 대한 회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지금은 좀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실감나게 작품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미니어처를 표현하는 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그런 역사에 맞는 색감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실제 녹이라든가 실제 어떤 오돌도돌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화방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거를 제작하는 것을 해봄으로 인해서 저만의 텍스처라든가 저만의 감성적인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게 또 페인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가님은 에이징이라는 기법을 통해 재료를 시대에 맞게 변화시킵니다. 건물의 벽은 풍화, 직사광선에 손상된 모습이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의 2층 작업실. 이곳에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보다 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작품에는 인물이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공간 안에 그 인물을 집어넣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배경을 더 중요시하고 싶었고 그 배경 속의 주인공이 그것을 작품을 바라보는 관객들로 하여금 상상 속에 그 누군가였으면 좋겠다라는 화두를 작가 그 고객들, 그러니까 갤러리를 보는 그 관객들한테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미니어처는 도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화가한테 그 페인트, 물감, 이것이 도구인 것처럼 저한테는 미니어처라는 그 작업의 방식이 도구인 거예요. 누군가에겐 작은 장식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세상 속에 우리 삶이 녹아 있습니다. 작은 미니어처로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합니다.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가끔은 멈춰있는 작은 세상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것들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제 손 안에서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뭐 주제나 테마, 뭐 세계를 뭐 마음껏 구현할 수 있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든 사람들이 그 미니어처의 다 다른 부분을 바라보게 되는 입체물이라는 장점이 있죠.